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엔화 가치가 148엔대로 치솟으며 약 4개월 만에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에 이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제롬 파월 의장의 9월 금리 인하 시사 발언으로 미일 금리차 축소 기대가 확산하며 엔화 매수, 달러 매도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월 수출이 1년 전보다 14%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의 증가세는 10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수출이 50.4% 늘어난 112억 달러로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기술주 급등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던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주 주가가 하락 반전하는 등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주의 경우 어제 많이 올라 선반영된 측면이 있고 코스피는 최근 저점 대비 100포인트 가까이 오른 반면 미국 증시는 어제 처음 본격적인 반등을 한 데 따른 차별화 흐름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넥슨 게임즈가 신작 흥행에 힘입어 52주 최고가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퍼스트 디센던트는 3인칭 슈팅과 역할 수행 게임 등이 결합된 게임으로 출시 직후 PC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 내 최다 동시 접속자 22만 명, 전 세계 판매 수익 1위 등을 달성했습니다. 서구권 사용자에게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 이처럼 해외 성장성이 높은 게임사를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온 훈풍은 장 초반이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 상방이 조금 제한된 원인은 바로 아시아권 증시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니케이 지수의 급락 여파를 받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중국에서 차이신 제조 PMI 역시도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게 나오면서 조금씩 지수가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10시 반을 기점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우리 지수 상방으로 다시 또 자리하는 모습입니다. 지수가 전강 후약으로 마무리될 수 있길 바라면서 방송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러 함께 가보시죠. 양대 시장 지금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73%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1.35%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하루 동안의 흐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양대 시장의 지수의 흐름은 오전 중에 저점을 찍어냈습니다. 10시 반쯤에 저점을 디뎌낸 이후에는 다시 또 강세 기조가 나타납니다. 장 초반이 가장 강했다가 다시 또 고점을 높였습니다. 오후 들어서 다시 고점을 높이면서 2792선까지도 올라갔고요. 지금의 지수는 2790선에서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도 장 초반에 10시 반쯤 저점을 찍어낸 이후에 다시 또 상승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 초반이 하지만 가장 고점이었습니다. 814선까지 올라갔던 지수는 지금은 1.34%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813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만이 홀로 사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2거래일 연속 매수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10시 반부터 매수로 완벽하게 돌아선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매수 규모도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2,517억 원 정도를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 600억 원대, 개인은 2천억 원대로 매도 기조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타나주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 홀로 파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장 초반 방향성을 잡지 못하더니 말씀드린 10시 30분 이후부터는 매수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320억 원 정도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95억 원 담아냅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350억 원 덜어내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참 이어지면 좋겠는데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요. 대신 기관 투자자들이 4거래일 연속 매수 포지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시총 1위부터 5위 종목 사이에서는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부분을 규제하는 것 더 강화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분명히 우리 업체들에겐 호재일 텐데 장 초반에 고점을 잡은 이후에는 지금 조금은 주춤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경우 0.12% 강세
약세가 나타나면서 83,800원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그래도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1.13%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장 초반에 20만 원 선 위까지 올라섰다가 지금은 20만 원 선 조금 아래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 흘러가면서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바로 2차 전지주의 상승 기조입니다. 테슬라의 상승 기조를 오후 시장 들어서 받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3%가 넘는 상승 기조를 보여주면서 33만 3천 원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달에 위치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오늘 장에서는 하락 기조가 나타납니다. 2% 넘게 빠지면서 약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는 빨간불이 우세한 상황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안에서는 현대차의 상승 기조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산타페와 관련해서 리콜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2%대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25만 4,500원 선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기아 역시도 강하게 움직여줍니다. 0.62%의 강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의 경우 오늘 호재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PBM이 하나가 더 증대가 되면서 총 2개 정도로 확보를 하게 됐는데 이런 소식 속에서도 약세가 나타납니다. 셀트리온 제약과 합병 이슈가 있는데 지금 조금 산 넘어 산의 기조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1%대 약세가 나타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 단에 위치한 금융주들 오늘 두 종목이 모두 강하게 나타납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 모두가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신한지주의 경우에는 요즘에 포스코홀딩스와 시총 순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기준으로 한 8천억 원대 정도로 시총 차이가 나고 있는 모습 관찰이 됩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상승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천당작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2차 전지주 모두가 빨간불을 켜줍니다. 에코프로 VM의 경우에는 1.61%의 강세,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0.65%의 강세 흐름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알테오젠 역시도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오늘 장중 시총 1위 자리까지도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0.95%의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에코프로 BM 시총 1위 종목과 시총 차이가 크게 나지 않고 있습니다. 6천억 원, 7천억 원 정도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HLB의 경우에도 오늘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간암 예방과 또 치료와 관련해서 연구 지원을 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HLB의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마 병행요법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85%의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도 빨간불을 켠 종목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병 이슈가 나와 있는 셀트리온 제약은 급락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7% 넘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엔캠의 경우 강세를 보여줍니다. 4%대 강세 흐름. 그리고 리가캠바이오 오늘도 좋습니다. 5%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ABL2022 임상 데이터도 하반기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의 주가 88,8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휴젤과 리노공업까지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점차 더 나아지길 바라면서 방송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에 저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희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의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의 한 줄 평, 저는 이렇게 한번 요약을 좀 해봤는데 반도체주 반등에 재뿌리는 중동 리스크다라고 좀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네. 오늘 전체적인 시장 상황들 좀 봤을 때 오늘 시초에 반도체 섹터가 강하게 좀 반등을 좀 해줬어요. SK하이닉스도 오늘 한 4%대, 삼성전자도 3%대 좀 반등을 해줬었고 전반적으로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던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오전장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장중에 일부 상승폭들이 좀 되돌리고 일부 종목들은 하락 전환을 좀 했는데 이걸 과연 이제 낙폭과대 이후에 좀 반등으로 좀 봐야 될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기술적인 반등으로 봐야 될지 네. 참 이 투자자 대응이 좀 쉽지 않겠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제가 봤던 이 관점에서는 뭐 어제 이 AMD의 호실적 발표도 있었고 메타의 경우에도 긍정적인 뭐 2025년도에까지 투자 확대 부분들 때문에 AI 칩의 수요는 좀 견고하고 이에 따라서 오히려 업황에 관련된 훼손은 없었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반도체 섹터가 좀 크게 반등하지 못했던 원인을 네. 저는 좀 나름대로 좀 분석을 좀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동발 리스크, 네, 이란의 그렇죠. 최고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대한 뭐 보복 공격을 좀 결정했다. 그런 발표들이 아마 억제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오늘 반도체 좀 네. 강하게 좀 반등 나오나 저도 기대를 상당히 많이 좀 하고 있었고 특히 미국에서는 기술주들이 너무 강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훈풍이 불어올 수 있었지만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저는 좀 혼재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방금 말씀하신 네. 중동발 리스크 당연히 영향력 굉장히 크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지금 미국이 삼성과 SK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HBM에 대한 중국 공급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또 아침 일찍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반응이 나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출발은 좋았습니다. 네. 근데 물론 시장에서 지금 이 이슈 때문에 반도체주들이 눌린다라는 부분은 확실하게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시장에서는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소화해내고 있는데 이거를 긍정적으로 소화를 해내는 과정보다는 네. 일단 좀 부정적으로 우려감을 좀 많이 표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일단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은 오늘 우리 갖고 온 오늘 한 줄 평에 좀 공통점이 하나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단어 좀 리스크인데 네. 저는 중동 리스크를 좀 크게 받고 우리 대표님께서는 사실 중국이 하던 이 반도체 규제 부분에 관한 네. 영향 이 부분을 좀 리스크하게 좀 봤는데 우선 아직 뭐 외신에 따라서 이게 뭐 확정된 맞아요. 내용들은 좀 아닌데 사실 뭐 주요 동맹국에서 뭐 한국과 일본, 네덜란드는 뭐 중국 규제에서 좀 빠질 수 있다. 이게 좀 맞아요. 맞는 말인지 아니면 아니다. 이게 다 포함되는 내용이다라고 이게 좀 약간의 의견 차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저는 근데 사실 뭐 빠진다보다는 아마 규제에 좀 동참하게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뭐 주요 동맹국을 압박해서 중국을 좀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걸 뭐 중국에서 우리 이쪽 동맹국들은 좀 편의를 좀 봐줄게 이렇게 좀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라고 좀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투자 심리에서는 조금 더 관망세로 좀 일관하게끔 하지 않았나라 좀 보고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지금 2분기 실적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그래도 좀 견고한 흐름들 좀 보여줬다는 것들은 반도체 섹터가 좀 이렇게까지 좀 빠질 이유인가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실적이 감소된 것도 아니고 실적의 추정치가 너무나 눈높이가 좀 높아진 상태에서 이걸 조금 못 미쳤다고 이걸 악재로 좀 이식하는 시장이 좀 워낙 과하게 좀 반응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지표에서는 뭐 실적이 계속 잘 나오는 종목들은 당연히 그 주가 반영을 좀 해야 된다는 건 저는 뭐 이견은 없을 것 같고 이런 관점에서 좀 과대 낙폭된 성장주 여기 더해서는 뭐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실적이 꾸준하게 상향되고 있는 종목들은 저는 오히려 좀 줍줍의 기회로 좀 활용해도 좀 나쁘지 않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기는 네. 한데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는 저는 지금은 관망하거나 내가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에 대한 규제 쪽은 또 동맹국 허용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네. 지금 HBM3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삼성전자가 납품을 하는데 그게 또 중국으로 이미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명확한 어떤 얘기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분할 매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건 우리나라 시장은 확실히 어떤 리스크가 있을 때 좀 더 크게 반응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번 실적 발표 아직 굵직한 실적 발표가 남아있죠. 애플과 아마존이 남아있는데 이 실적 발표까지 저는 좀 확인을 하고 나서 좀 더 AI 시장에 대한 확실한 시장의 명확한 방향성이 나왔을 때 그때 좀 더 강하게 매수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비중을
분할해서 매수하시거나 살짝은 우리가 한 발짝 떨어져서 AI 시장에 대해서 왜냐하면 해석이 너무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수익이 좋았는데도 빠질 수도 있고 네. 또 투자를 할까 안 할까 투자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물론 오늘 이제 MS에서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은 반응이 크게 나오긴 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실적 발표를 확인하고 저는 조금 더 공격적인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좀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고 다른 부분은 좀 이게 실적에 관련된 추정치가 앞으로도 좋게 나오면은 이게 시장이 더 긍정적으로 좀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네. 더 또 나빠지면 또 한 번 여기서 더 빠질 것인가 참 이거에 대한 예측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기술적 지표를 보면 상당수 지금 과매도권에 진입해서 이제 막 오늘 뭐 시초 흐름을 뭐 보면 이제 막 RSI 과매도권에서 좀 이제 막 탈출을 했는데 여기서 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든가 엔비디아가 또 8월 중순에 좀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아마존, 그다음에 뭐 인텔, 뭐 마이크론 맞아요. 이런 종목들 실적 발표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분기 기점을 좀 보면 사실 실적은 좋았는데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를 상향했다 내지는 뭐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를 좀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걸 또 시장이 좀 악재로 좀 인식하는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어떤 우려감들이 아직은 크게 해소되지 못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더 하락을 한다면 과연 여기서 더 빠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어떤 판단이 애매한 부분도 좀 있지만 저는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은 좀 선반영을 좀 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노이즈 이슈의 추가적인 어떤 하락의 폭은 더 크진 않겠다. 그러니까 빠질 수는 있지만 뭐 여기서 뭐 한 20% 이상이 더 빠진다기보다는 한 단기적으로 한 3에서 한 5% 정도 평균적으로 좀 빠지고 난 이후에 오히려 주가를 좀 일부분 정도 만회할 수 있는 요인을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수급 변동을 유의를 해야 되지만 저는 오히려 좀 대형주라든가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이 최근에 낙폭과대의 흐름들 좀 보여줬다면 저는 적극적인 어떤 매수 관점, 특히나 좀 분할 매수 관점을 좀 유의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전반적인 네. 시장, 저는 솔직히 시장 지금 추격 매수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V자 반등에 대한 부분이 시원하게 나오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올라왔다가도 살짝 쉬어가는 구간, 조정 구간 나왔다 다시 한번 단계를 밟아가고 약간 미국 증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매매 관점에서는 좀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우선 오늘 수급 동향들 좀 봤을 때는 지금 이 외인의 현물 시장은 좀 강한데 선물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보면 미국의 시간의 선물 지수 보면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도 상승 전환을 좀 하고 있고, 근데 니케이만 좀 한 2.6%, 2.6%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제 뭐 BOJ 관련된 영향들, 금리 인상이 관련된 영향들이 단기적으로는 이게 이 달러 매도세가 좀 더 엔화 어떤 매수세가 좀 더 강하다 보니까 달러 매도세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부담으로 좀 작용될 수 있다는 요인들 때문에 우리 증시와는 전 차이는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오늘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의 지금 지수 흐름들 보면 오전장 대비해서는 상승폭을 좀 소폭 좀 키우고 있죠. 상승 종목도 아직까지는 훨씬 더 많고 코스닥 경우에서는 지금 완만하게는 지금 1.4%대 오히려 시초 최고 지수 때보다는 좀 더 상승폭을 좀 더 늘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좀 개별 종목 이슈를 보면 반도체 섹터는 아직도 그 회복세는 좀 미비하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네. 개별 장세 쪽 내지는 다음 주 실적 기대감들이 있는 그런 종목들로 인해서 이게 수급 분산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어떤 시장에서 오늘 반도체 섹터를 좀 눈으로 본다면은 대표님 어떤 거 좀 관심 있게 좀 볼만할까요? 반도체 중에서요? 반도체주를 제외한 다른 섹터 중 그러면 어떤 게 좀 좋을지. 전 2차 전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2차 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주도 섹터 하면 이제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반도체, 네. 2차 전지 이렇게잖아요. 근데 참 예전부터도 그랬지만 이 두 섹터는 시속 게임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마찬가지인 것 같은 게 반도체가 약세를 보이니까 2차 전지들이 또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SDI가 좀 눈에 많이 들어오는데 삼성 SDI뿐만 아니라 지금 전고체라던가 이런 새로운 배터리 기술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중소형주들도 좀 움직이는 걸 봐서 시장이 이제 2차 전지로 좀 주도를 하려나 바이오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좀 살짝 들기도 하는데 대표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2차 전지에 대한 이 뷰는 좀
조금의 차이가 좀 있는데 제가 2차 전지의 옹호론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세요? 2차 전지에 관련된 어떤 낙폭과대 구간에서 네.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좀 여러 차례 좀 강조를 하면서 욕을 또 많이 먹기도 했는데 지금 보는 시점은 좀 저는 그 성장성에 대한 이견은 없다. 네. 다만 좀 시장이 그 방향성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업황이 좋아도 특정된 노이즈에 주가 좀 빠지는 형국들. 그런데 업황이 안 좋은데 노이즈가 나오면 주가 더 빠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다만 저는 2차 전지 섹터를 좀 볼 때 우리가 지금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전기차 캐즘. 공급에 대한 둔화, 이 공급의 둔화는 뭐 정확한 수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수요가 전기차의 성능이 나빠서가 아니라 아직까지 차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럽에서 그나마 좀 잘 주던 보조금을 없애거나 축소하다 보니까 당연히 유럽은 차가 상대적으로 좀 덜 팔리는 계기. 뭐 미국은 아직까지 인센티브 제도를 좀 활용하다 보니까 2분기까지는 북미항 출하량은 좀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걸 전체 시장 좀 커버하기에는 아직은 좀 역부족이다라고 좀 보이고 전체 전기차 시장을 다 보면 중국은 좋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내수에서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좀 권장하고 가격도 너무 좀 싸게 공급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시장 선점에서 중국만 캐짐이 아니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 다만 그렇다면 우리가 전기차가 계속해서 좀 나빠질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도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3분기를 좀 기점으로 보면 반등은 좀 예상되는데 확실한 반등은 좀 아니다라고 봐요. 네. 다만 우리가 좀 예상했던 것보다 상반기보다 나아질 수 있는 요건들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고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배터리 셀사도 굉장히 좀 주가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뭐 양극재사는 뭐 주가 낙폭이 좀 가장 크게 좀 작용하고 있는데 하반기 전략에서는 좀 저는 선별적인 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실적도 나쁘고 아직 회복세 좀 미비한 건 맞는데 2025년도에 뭐 전고체라든가 사륙파이 배터리 아니면은 뭐 특수 소재 같은 것들을 누가 얼마만큼 더 빨리 가져갈 수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가 과대 낙폭은 맞지만 종목은 좀 선별적인 수급을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종목 여쭤봐도 돼요? 저는 사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사실 좋은 내용이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저는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네. 왜 코스피 이전 상장 관련된 일정을 왜 안 주는지. 맞아요. 이 얘기를- 부분들이 시장에서 가장 궁금한 거고 사실 코스피 이전 상장이 좀 가시화가 되면 LNF처럼 단기적으로 한 40% 정도 한 50% 급등 나올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그걸 많이 기대하는데 아직 그런 메시지가 좀 없다는 것은 다소 좀 아쉽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사실 다 캐즘이고 뭐고 다 안 좋은데 그래도 실리콘 응급제에서 뭐 응급제. 독보적인 어떤 기술을 갖고 있고 지금 뭐 타이칸이라든가 이트론에 들어가는 고가 차량이 지금 탑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현대차 EV3 중저가 라인업에 좀 맞아요. 공급을 하게 되면 수익 지표는 더 양호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2차 전지주 선별적으로 보는 거는 실적이 더 좋은 종목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에서 우리가 좀 차별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2차 전지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 동감을 너무 하지만 약간 뒤에 반영될 거라고 전제하에 네. 지금 살짝 저는 우려감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전기차 캐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잘 가기 위해서는 뭐 테슬라의 반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최근 테슬라의 반등은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하고는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엔 ESS 사업부에 대한 호조 그리고 뭐 자율주행, AI 산업에 대한 투자 이렇게 우리나라 2차 전지와는 약간의 다른 걸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풍성한 기업이라서 어떤 재료를 갖다가도 올릴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결국에는 이 캐즘 현상이 극복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 극복은 당연히 될 거지만 그 시기적인 측면 그리고 지금 뭐 GM, 포드 다 전기차 판매라던가 그리고 전기차의 전망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얼어붙게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이 나와도 과연 시세의 연속성을 가지고 강하게 돌파 흐름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고체 왜 이렇게 많이 가나 했더니 인천에서 전기차 화재 영상이 지금 엄청 떠돌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기존에 이제 배터리에 대한 문제점들이 이제 좀 대두가 되면서 전고체 배터리 우리가 꿈의 배터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낮추고 주행거리를 길게 만들어준다는 이점이 있는데 이런 화재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배터리 관련돼서는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 2차 전지 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우리가 해결책, 전고체 배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지금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탑픽은 좀 비슷해요. 어떤 거 좀 보고 계세요? 저 대주전자재로 저도 실리콘 음극재 쪽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앞전에 말씀을 다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비슷한 흐름으로 보고 있는데 대주전자재료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다른 2차 전지 종목들 굉장히 많이 눌려 있을 때 혼자 상승세를 이제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굉장히 큰 폭의 끼를 보여줬고 네. 단기적으로 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지금 61선과 21선 돌파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강한 돌파와 거래량이 수반된다라고 한다면 좀 더 상방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에서는 좀 삼성 SDI도 좀 계속해서 좀 이야기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장 선점은 저는 조금 더 빠르게 가져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셀업체들 주가들은 더 안 좋다는 관점을 보고 있는데 네. 저는 그래도 지금 하반기 좀 나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과대낙폭 구간에서 좀 무겁지만 뭐가 더 좋다고 보는데 대표님은 좀 삼성 SDI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좋게 봅니다. 저도 네 일단 배터리 셀 3사 중에서 삼성 SDI를 가장 좀 괜찮게 보고 있는데 네. 이제 그 이유는 결국에는 전고체라는 그 모멘텀,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LFP, ESS 이쪽으로 집중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시장에서는 항상 새로운 기술력을 요하는데 네. 거기에 있어서 가장 앞서서 치고 나가고 있는 게 삼성 SDI이기 때문에 저도 삼성 SDI를 일단은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장은혜 앵커의 은행론 섹터 체크하고요. 공략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 시각 섹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최근에 월가에서 나온 한 증권사의 보고서가 AI 시장을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었나 살펴봤더니 빅테크들이 지금 현재 AI에 투자하는 금액을 고려를 했을 때 최소 6천억 달러 정도를 벌어들여야 하는데 아무리 후하게 쳐줘도 겨우 1,000억 달러의 매출밖에 올리지 못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5천억 달러씩 AI 쪽에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의 관심이 AI에 얼마나 많은 금액을 투자하냐에 있었더라면 이제는 그 초점이 조금은 옮겨가게 되면서 그래서 너네 AI로 얼마 버는데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AI라는 스토리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표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간밤 어제 시장을 살펴보게 된다면 아직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구나라는 느낌표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은 AI 스토리로 인해서 오늘 전력 관련 종목들 큰 폭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디테일하게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간밤에 파월 인더스트리스라는 전력 설비 관련 종목이 무려 37%까지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다시금 부각을 받았던 미국의 전력난에
그래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미국의 전력 경매 가격에 무려 800%나 고공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노후화된 송전선이 무려 16만 킬로미터에 해당하는데 이 16만 킬로미터 대규모를 교체해야 하는 필요성 역시도 빠르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워낙에나 대규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함께 모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살펴보시면 엔비디아 역시도 이 전력 소비가 2년 만에 무려 10배가량이나 껑충 뛰어 올랐고요. 그리고 간밤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지출을 앞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기, 전력이라는 것은 비단 미국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리고 전기가 또 AI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전기라는 키워드를 딱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요즘 우리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떠올리실 것이 바로 에어컨일 것 같습니다. 요즘 너무나도 날씨가 덥고 푹푹 찌면서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많이들 에어컨 켜실 것 같은데요. 이 폭염이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휴가 많이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 들어서는 휴가철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업률 역시도 회복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국내외 이슈 받아서 오늘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 함께 구리 가격 상승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20% 넘는 강한 불기둥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것처럼 LS 일렉트릭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호실적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너무나도 기분 좋게 7거래일 만에 시원한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준비한 이슈는 바로 게임 관련 종목들입니다. 이 게임 요즘 주가 추이를 한번 살펴봤을 때 밀당의 귀재가 따로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넥슨 게임즈의 주가를 살펴보게 된다면 나는 당기기밖에 몰라요 라는 순애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넥슨 게임즈 7월 들어서 다른 종목들이 강하게 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닥 잘 잡고 가파르게 상승 탄력을 보여준 바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의 불기둥은 조금 더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넥슨 게임즈의 신작인 퍼스트 디센던트가 서구권 시장을 점령했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사실 통상적으로 국내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권, 당연히 중국을 포함한 이 아시아권에서 큰 흥행을 하지만 서구권에 있어서는 조금 미적지근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번 시장에서 그리고 이번 신작에서는 서구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작이 출시되자마자 딱 한 달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게임 플랫폼 스팀 쪽에 있어서 매출 1위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해냈고요. 그리고 최대 동시 접속자 수도 26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이야기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달이 지나긴 했지만 여전히 매출 쪽에 있어서는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도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동시 접속자 수 5만 명에서 7만 명만 유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연간 벌어들이는 그 매출이 3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 살펴드렸던 이 26만 명이라는 숫자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5만에서 7만 명을 보다가 26만 명을 보니까 우와, 넥슨 게임즈 앞으로 돈 진짜 잘 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저만 하는 것이 아니겠죠. 이렇게 증권가에서도 지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3만 6천 원까지 급격하게 올리는 모습을 가져갔고요. 지금 현재의 주가가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분석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한 달 사이에 무려 2배가량이나 오름세를 보여줬다는 것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같은 이슈 받아가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떠들썩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아쉬운 점은 시가총액 1위 종목인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종목 모두 다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대형 IPO 종목이기도 하죠. 오늘 4%대의 강한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작 흥행 이슈, 이 이슈는 사실 만능은 또 아닙니다. 오늘의 이 이슈가 다른 주에게는 훈풍을 깃들게 했고 온기를 주긴 했습니다만 이 온기를 언제든지 앗아갈 수 있다라는 점은 유념해 주시면서 오늘 넥슨게임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장중 한때 3만 원을 돌파하는 흐름까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굉장히 잘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국내 테마 탑3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이시는 것처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쪽은 광고 그리고 메타버스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메타가 간밤에 호실적을 내놓은 바가 있었죠. 그리고 그 호실적의 배경으로는 광고를 꼽았습니다. 이 광고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22%나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VR 헤드셋이라든지 스마트 안경이라든지 이쪽이 굉장히 잘 팔리게 되면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나 급등세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 흐름 그대로 이어와서 오늘 국내 종목들이 떠들썩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특히 NP 같은 경우에는 광고에도 엮이고 메타버스에도 엮이잖아요. 두 자릿수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개별 호재도 있었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SK텔레콤의 AI 사업 확대를 제안했다라는 이야기였는데 SK텔레콤과 이 셀바스 AI는 AI 사업 쪽에서 굉장히 긴밀하게 협업 관계에 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쪽도 있으니 최근에 주목을 받았었던 정부 댐건설 관련 종목들입니다. 사실 정부발 이슈로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줬던 SG 그리고 우원개발, 남광토건 모두 다 오늘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역시 시장에서는 강하면서도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은혜로운 섹터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이었습니다. 지금 핫한 섹터들 2개 좀 보고 왔는데 뭐 전력기기랑 지금 넥슨 게임즈 실적 이슈, 그다음에 네. 여기 뭐 신작 게임 흥행 이슈가 좀 부각이 됐는데 좀 여기서 어떤 거 좀 괜찮게 좀 보고 계시죠? 일단 전력이랑 게임 괜찮게 보고 있는데 네. 특히 전력 같은 경우에는 아마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 끝났나라고 할 만한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숨을 좀 돌린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고 그동안 관심 있게 전력주들을 보셨던 분들에게도 이제는 기회인가라는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흐름이 오늘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여러 가지의 호재와 모멘텀이 좀 겹쳐져서 오늘 이런 상승세를 만들어냈는데 미국에서 처음에 이제 AI에 대한 수익성, 의구점이 나왔었죠. 근데 AI 관련된 투자를 단행을 할 거다. 그럼 성장성에 대해서 AI 시장은 계속 성장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붙는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전력 소모는 당연히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구조와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게 지금 미국의 FERC가 전력망 강화하겠다라고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이야기도 나온 상황에서 정부에서 좀 더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는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전력 관련주들에게는 좀 호재성으로 작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우리가 반도체, AI 하면 지금 반도체 칩에 대한 투자도 있고 전력에 대한 투자도 있는데 AI 반도체를 좀 보면 규제적인 측면, 특히 정부 쪽에서 미국 정부에서 규제적인 측면과 여러 가지 좀 리스크가 혼재되어 있는데 이 전력 쪽은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전력 사용에 대해서, 전력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지지를 하고 있는 흐름이고 정부 쪽에서 좀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흐름이라서 우리가 AI에 대한 확장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긍정적인 측면으로 전력 쪽을 보는 투자자분들이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반등 탄력이 살짝 좀 사그라들긴 했지만 전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된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최근에 좀 많이 빠져서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 여전히 보유 관점 좀 유지하셔도 되지 않나. 물론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셔야겠지만 보유 관점에서는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지금 전선주, 전력기기, 뭐 인프라 투자 다 관련돼서 뭐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 잘 움직이니까 사실 여기서 얼마만큼 더 갈 수 있을까? 지금 무한해서 주가 좀 갈 수는 없는데 저는 근데 크게 좀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전력이 굉장히 좀 많이 공급이 돼야 되는 이슈 이 부분이면 전기를 원천적으로 좀 생산하는 그럼 어떻게 전기를 좀 만들 것인가? 지금처럼 뭐 화력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한계가 좀 있고 원전에 관련해서 뭐 계속해서 위험성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책적으로 좀 잘 이어질까라고 보고 있지만 오늘 제가 특징적인 테마 좀 하나 보고 있는데 지금 태양광이 오늘 갑자기 좀 강합니다. 하나솔루션이 지금 8.8%, 뭐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뭐 6%대, SDI도 지금 4.3%대 상승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그러니까 종국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뭐 전력 인프라, 전선주 다 좋은데 에너지를 생성하는 원천적인 어떤 기업들의 주가는 아직 반영된 게 없다. 그렇다면 지금 원전주 안에서도 지금 SMR이라고 좀 불리는 뭐 소형 모듈 원전이 기술력에서는 아직 시공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지만 한 2030년도 뭐 한 2028년도부터는 상용화가 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본다면 이런 것들 안에서 그래서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뭐 갑자기 뭐 풍력 발전소를 뭐 없애고 태양광 발전을 뭐 다 없애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저는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좀 단기 낙폭과대 구간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주가 낙폭들이 심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 태양광 에너지 반등하고 있는 흐름들 오늘 어제는 좀 풍력이 좀 소폭 강했는데 이게 뭐 해리스 부통령의 어떤 영향도도 있겠지만 저는 종국적으로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는 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고 더군다나 뭐 노이즈 이슈 때문에 주가 하락폭들이 상대적으로 더 컸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부분도 관심은 좀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친환경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특히 단기적으로는 해리스 관련돼서 우리가 또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살짝 실적 때문에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좀 두루두루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전 게임주도 좀 궁금해요. 네, 게임주가 저는 넥슨 게임즈가 엄청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강할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던 거는 좀 기대를 좀 별로 안 했는데 사실 이게 소위 말하는 좀 아직까지는 좀 대박이 좀 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비교되는 이 기업들이 NC 소프트는 신작을 출시하고 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좀 폭망했다 이런 표현도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지금 쿠키런 킹덤 모델, 근데 모메탑이 이제 하반기 얼마만큼 더 많은 돈을 벌어줄 것인가 이제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인데 저는 이제 넥슨도 좋고 넥슨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신고가 영역에서 주가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기대하고 있는 종목이 크래프톤. 다음 주 실적 발표 좀 하고 있는 크래프톤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최근에 크래프톤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난 이후에 지금 주가가 잠깐 좀 정체인데요.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을 잠시 그래도 꽤 잘 갔어요. 크래프톤은. 오늘 1%대 좀 하락을 하고 있고 7월 30날 30만 2천 원 52주 신고가 하고 나니 아직까지는 뭐 추세 이탈 좀 안 하고 있는 흐름들을 보면 오히려 이제 하반기에 이 다크앤다크 모바일 출시 그다음에 뭐 인조이의 경우에는 내년 한 1분기 정도에 좀 출시가 된다. 그래서 저는 전통적인 IP 강자인 크래프톤이 2분기까지의 PC게임에 관련된 어떤 이 실적 호전을 좀 이끌었다면 하반기부터는 전 다크앤다크 모바일 여기서 뭐 글로벌 흥행 기조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실적 기대감들이 좀 더 이어진다면 여기서 저는 52주 신고가 한 번쯤 더 경신할 수 있는 강한 탄력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전 게임즈의 경우에는 사실 이익 폭들이 좀 더 크면 영업 이익률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구간들, 이런 것들 네.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오래 쉬었기 때문에 아직 사실상 실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그런 종목들은 좀 리스크하지만 실적이 확인돼 있고 2분기에 기대감들이 좀 더 큰 종목들의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저는 세론 효과로 좀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좀 주가의 상승 탄력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게임즈도 좀 계속해서 좀 봐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넥슨 게임즈도 그렇고, 제가 사실 탑픽은 네. 원래 크래프톤 좀 좋아하거든요. 아, 네네. 네, 근데 크래프톤은 제가 했던 게임이라서 좋아하는 이유였는데, 최근 게임주들 중에서 상승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추세에 대해서 좀 강한 시세를 내보이는 종목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면 결국에는 저는 콘솔이라는 키워드가 그 안에 중심적으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크래프톤도 지금 배틀그라운드 콘솔과 PC 버전 두 개 다 나왔고요. 넥슨 게임즈의 이번에 퍼스트 디센던트도 콘솔과 PC 시장을 공략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이후에도 시장에서 좀 주목도가 있는 넷마블의 나 혼자만 레벨업, 또 콘솔로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유효하게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콘솔 시장이 한 70조 정도 되는 규모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북미와 서구는 서구 쪽은 거의 콘솔 게임을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 게임주들의 시장 점유율이 1.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의 파이는 많이 남아있고, 그거를 희망을 보게 만들어준 게 넥슨 게임즈의 퍼스트 디센던트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그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에서 이렇게 큰 상승세가 이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를 기반으로 했을 때 크래프톤 역시 실적 잘 나올 거고, 또 콘솔 쪽과 이런 모바일 쪽, PC 쪽 다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좀 크래프톤도 좋게 보지만, 저는 넷마블이라는 게임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혼자만 레벨업의 콘솔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신작이 아스날 연대기, 레이블2 다 잘 됐어요.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 있고, 또 하반기에 신작에 대한 모멘텀 또한 가지고 있는데, 7개의 대제 키우기라는 게임이 글로벌 IP더라고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그 게임이 이번에 또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있을 수 있어서 넷마블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공략주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오늘 준비한 공략주부터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LG노텍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현재 1.37포인트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최근에 2분기 호실적 기조, 사상 최대 실적 기조를 좀 보였다. 여기서 예선 카메라 모듈 광학 솔루션 사업 부분이 역대급 실적을 세웠는데, 오히려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좀 빠졌는데, 두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에서 애플의 아이폰 1호 모델 출하량이 생각보다는 좀 미미했다. 이 부분이 네. 있었고, 두 번째는 인텔리전스를 탑재하는 아이폰 16 시리즈가 9월 달이 아니라 한두 달 더 지연될 수 있다는 노이즈가 좀 작용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애플의 컨퍼런스 콜, 오늘 발표될 애플의 실적 발표와 더해서 컨퍼런스 콜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실적의 확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성과를 2분기에 입증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 기대감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매수 공략가에서는 저는 지금 구간도 충분히 좀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목표가 31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3만 3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원픽 종목 예.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마녀공장이라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오늘 화장품 종목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이번에 수출 또 데이터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미국 쪽 계속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중국 빼고 미국과 일본은 호조세를 이어갔고, 그 안에서 지금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이제 얼타, 코스트코 입점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클렌징 화장이 굉장히 기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데 그 클렌징 제품이 미국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또 모멘텀에 대해서 앞으로 인정받는 만큼
또 매장 수 늘려나간다라는 이야기와 대만과 캐나다에서도 올해 매장을 또 오픈한다라는 이야기 있기 때문에 줄줄이 스케줄이 쭉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런칭과 그리고 하반기 일정을 통해서 저는 마닐공장이 화장품주들의 훈풍이 이어질 거를 전제하에 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있어서 지금 가격대에서 부담 없이 좀 매수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수 가격은 지금 저는 매수하셔도 무리 없는 가격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손절가와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려야 되는데 시장이 불안전한 만큼 좀 타이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00원 정도로 손절가는 좀 제시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8,500원으로 저는 1차적으로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확실한 공략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